자, 연력학 제1법칙.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연력학이라는 거는 일단 그 기체 있죠. 기체의 상태를 온도, 압력, 부피 요 세 개의 값으로 표현해 주는 뭐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네요. 뭐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뭐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자 운동이 멈추는 상태를 물체의 가장 낮은 온도인 0켈빈, 절대 0도라고 부르죠. 절대 0도. 이렇게 줄이 자꾸 거지냐. 자, 절대 0도라고 부르고, 섭씨 온도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자, 그러니까 섭씨 온도 0도면 절대 온도로는 얼마죠? 273K라는 얘기고, 그죠?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시면은 그게 바로 0K가 되겠네요. 보통 문자로 적을 때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적고요, 섭씨 온도는 소문자 T로 적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분자 운동.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섭씨 아닙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뭐 이 절대 온도는 V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2분의 1의 mv 제곱이니까. 자, 섭씨 온도, 절대 온도가 2배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2배 높아지고, 기체 분자들의 빠르기, 속력은 루트 2배가 빨라지겠네요. 뭐 이렇단 얘기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의 정의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붙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네요. 뭐 열이 이동을 하니까요, 이동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풉니다. B열, C는 비열이고요. B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동한 열량을 Q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태까지 열이 이동을 하고 이제 이동이 완료가 되죠. 자, 그래서 열평형 온도가 됐다. 여기 열평형 온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버릴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일로 떨어지면서, 그죠? 잃어버린 열이 있을 겁니다. 그 잃어버린 열은 누가 가지고 가냐? 낮은 온도에 있는 놈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반드시 잃어버린 열량하고요, 열량 Q하고 얻은 열량 Q가 반드시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열기관은 열을 1로 바꾸는 장치랍니다. 열을 1로 바꾸는 장치고, 뭐 여러가지 동력을 얻는 그런 장치죠. 열은 1로 100%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연력학 2법칙에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 법칙에서도 나오는데, 반대는 가능해요. 1에서 열로 100% 가는 건 가능해요. 자, 이건 100%
가능합니다. 근데 열에서 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네,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기체가 하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똑같은데, 기체의 힘, 분자들이 부딪히는 힘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압력이 들어있는 값으로 바꾸자. 기체의 압력 P는, 이건 압력이에요. 단위 면적, 단면적분의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바꾸고요. 이동거리 S 이렇게 있는 상황을 다시 이렇게 바꾼 거죠. 단면적 곱하기 이동거리가 단면적 곱하기 이거 단면적이고, 여기 이동거리면 이렇게 부피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오면 1이라고 했던 것처럼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니까요, PV 그래프에서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아래쪽에 면적이 생기죠. 면적이 1의 양인 거죠. 자, 같은 그래프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부피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피가 늘어나면 기체가 일을 한다. 그래서 W는 양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죠. 기체는. 그런 경우는 일을 받는다. 일의 값은 음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면적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기체 상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부피 변화가 양수잖아요. 이러면은 일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피 변화가 줄었잖아요. 음수. 그럼 일의 양도 음수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그림처럼 순환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요 면적, 가운데 면적을 구하면 순수하게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일의 양.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요 면적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의 양입니다. 이게 P 이렇게 V일 때. 자, 그렇게 확인해 두시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으면 PV 그래프에서 기체 상태가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되면 부피 변화가 없잖아요. 일정한 부피잖아요. 이럴 때는 일의 양은 0입니다. 일한 거 아니에요. 자, 기체에 대한 일의 크기 구하는 방법을 보셨고, 두 번째는 기체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들이 왔다 갔다 운동 에너지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들 간의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서로 간의 위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 포텐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합을, 분자 운동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이름 붙였네요. 내부 에너지. 자, 따라서 기체 분자들은 열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이나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게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알기가 어렵다 이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한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상기체를 도입을 합니다. 네, 이상기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어요. 분자들이 이렇게 가정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그럼 이제 단순해지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순하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게 0이니까 여기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다만 분자 수가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비교 대상에 분자 수를 곱하기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 곱하기 운동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 그럼 요 내부 에너지는 총 내부 에너지가 되겠네요. 예. 요 운동 에너지는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예.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온도만 측정하면 온도만 측정하면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측정을 하면 좋은데 우리의 문제에는 온도 측정을 하게끔 나오진 않고요. PV 그래프를 주는데, 자, 요 값은 다시 요놈하고 비례하네요. 분자수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 이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놔야 되겠다. 지금은 안 배우는데요. PV는 nRT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n은 분자 수고요, 분자 몰수고 r은 기체 상수. 그래서 P 곱하기 V가 절대 온도 T에 비례하는 형태를 갖거든요. 아마 이건 3학년 때 화학 2인가 뭐 거기서 배울래나. 자, 그래서 PV는 절대 온도 T하고 비례합니다. 두 개의 곱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써먹을 거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상태에서 여기가 P, 여기가 V, 여기가 EP, 여기가 EV. 기체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이게 A고 이게 B다. 그럼 B의 내부 에너지는 A의 내부 에너지의 몇 배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A점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야 돼요. A점은 P 곱하기 V죠. 요거를 T로 가정하자고요. B점은 2P 곱하기 2V니까 4PV죠. 그럼 이걸 4T로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절대 온도와, 자, 절대 온도가 T와 4T 이렇게 4배가 커졌다. 요건 요 곱으로 우리가 파악했고요. 요놈의 곱으로 P 곱하기 V 곱으로 우리가 따져봤고, 절대 온도가 4배가 됐으니 내부 에너지도 4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B의 내부 에너지는 4배가 되네요. A의 내부 에너지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그래프들.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 온도가 일정할 때, 네, 온도가 일정할 때 현재가 P 상태인데요. V고요. 얘를 압력을 2배로 이렇게 EP로 높이면 부피는 2분의 V로 줄어들죠. 반비례 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온도가 일정할 때. 자, 그래서 P 곱하기 V 값은 항상 일정입니다. 일정. 그 다음에 부피와 온도 그래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가 점점점 커지네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자,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네, 그래서 여기 기체 온도가 T고 부피가 V이다. 예. 압력은 P이다. 이를 2T로 온도를 높이면 가열해주면 부피가 EV가 된다는 거죠. 외부 압력은 그대로 P로 일정한 상태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압력과 온도 그래프네요. 부피가 일정해요. 이렇게 일정해. 압력 밥솥인가봐. 여기에 기체가 압력이 P고요. 온도가 T예요. 여기 온도를 갖다가, 네, 기체 부피는 일정, 여기도 일정, V. 온도를 2T로 높이면 부피는 일정한데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막 왔다 갔다 더 많이 빨리 충돌하겠죠. 압력도 똑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례한다. 자, 뭐 간단히 이런 기체 상태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연력학 제1법칙.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네, 내부 에너지 변화, 즉 온도 있죠. 온도. 얘는 온도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 온도를 변화시키고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
부피도 늘어나나 보죠. P 곱하기 델타 V니까. 자,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도 높이고 일도 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에너지를 100을 주면 온도 높이는데 30을 썼다면 일을 하는데 70을 쓰겠죠. 오케이? 100을 줬는데 온도 하나도 안 높였으면 일하는데 다 쓸 거예요. 또 100을 줬는데 온도 높이는데 100을 다 쓰면 일을 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관계를 적어 놓은 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요놈 열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 요거는 온도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일은 P 곱하기 델타 V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잘 기억해 두시고, 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마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이쪽이 100이면 이쪽 전체가 100이라는 거야.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마찰 등의 관계가 없어. 마찰이 있어서 일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갔어, 공기 중으로. 그게 10이야. 그럼 요게 90이겠지. 90 더하기 10 하면 또 100이니까. 자, 마찰 등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을 공급했는데 일과 내부 에너지와 일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변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화란 말이야, 오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생겨요. 연력학 기본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등적 과정.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 적자. 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자, 부피가 일정하다면은 부피의 변화가 없네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도 안 하겠죠. 그래서 열을 공급해주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높이는데 다 쓴다. 열을 공급해주면 온도 높이는데 다 쓰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다 방출해버리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거 보시면 온도가, 압력이 P1에서 P2로 높아졌죠. 여기 온도가 T1에서 T2로 높아진 거예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에너지 흡수. 반대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 에너지 방출입니다. 흡수 방출, 에너지 흡수 방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은 안 해요. 일의 양은 0입니다. 일의 양은 0이고요. 자, 여기가 등적 과정. 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고정된 상태입니다. 고정된 상태. 자, 그 다음은 등 앞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와 온도가 변하는 과정. 둘 다 변해요. 네, 둘 다 변한다고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도 변하고 일도 하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뭐 100의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여기 40을 쓰게 되면 일하는데 60을 쓰게 된다. 자, 지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 V1에서 V2로 부피가 늘어났죠. 일을 했어요. 이게 양수값이고요. 온도가 현재 T1 상태에서 T2로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일의 양과 온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야 됩니다. 반대 과정이면은 방출이고요. 부피가 증가되는 과정이면 흡수. 자, 이때는 다 살아 있습니다. 0 되는 거 없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원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0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죠. 그죠? 내부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00을 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 다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오, 그렇구나. 자, 온도가 T로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했다. 등온 과정이거든요. 등온 팽창. 자,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지금 일회양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흡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흡수한 열량이 그대로 일로 다 쓰인 거죠. 반대 과정이면은 면적만큼을 방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거 나왔을 때 한쪽이 이쪽이 온도가 일정하다, 요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는 단열 과정이네요.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다. 단열 과정이다. Q가 0이다. 자, 열 출입을 하지 않고 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뭐 피스톤이 있는데, 주사기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힘을 줘서 확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반대로 힘을 줘서 밀든가 압축을 시키든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열 출입이 없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Q는 0입니다. Q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Q가 0이면. 자, 2를 했다고 치자고요. 부피가 늘었다고요. 이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델타 U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2를 했어. 부피가 늘었어. 근데 델타 U는 마이너스야. 이 얘기는 뭐야?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부피가 늘었거든요. V1에서 V2로. 근데 온도가 T2에서 T1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단열 과정이라고. Q가 뭐 공급된다 그러면 안 돼요. 0이에요. 0. Q는 0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여기 면적이 생겼죠. 면적이 생긴 만큼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 과정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반대라고 한다면 부피가 줄었잖아. 2를 받았잖아. W가 마이너스야. 그 온도는 T1에서 T2로 증가해야 되겠지. 델타 U는 높아져야 되겠죠. 역시 Q는 0. 요거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열, 압축.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있어. 단열 과정에는 단열 압축 과정이 있고 단열 팽창 과정이 있다. 단열 팽창에서는 온도 떨어지고요. 단열 압축하면은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동지방을 타고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건너온 공기덩어리가 산맥 타고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서 대기압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확 늘어난다고요. 이게 단열 팽창이거든. 그럼 온도가 떨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고 이쪽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 내려가면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고요. 다시 작은 공기덩어리가 되고 온도는 올라간 상태가 되죠. 비를 다 뿌리고 왔으니 건조한 바람이고, 그래서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단열 팽창 후 단열 압축,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열 순환 전체 과정입니다. 뭐 스털링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엔진이 뭔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기체 상태가 가나다라 다시 가로 돌아오는데요. 가하고 나는 등적이란 말이에요. 나다는 등온, 그죠? 다에서 라는 등적, 라에서 가는 등온.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보자. 열 에너지 흡수한다고 되어 있네. 그래, Q1이 흡수가 되는 거야. 이쪽에서 압력이 커지죠. 그 다음에 나다는 등온으로 일을 하죠. 여기 Q2가 또 들어와요. 다에서 라 열 빠져 나가거든요. 열 빠져 나가는데 이때 잘 보시면 온도를 잘 보셔야 돼. 여기 T1, 여기 T2, 여기 T2, 여기 T1. 온도 변화가 똑같아요. Q1이 빠져 나간다고, 그만큼이 빠져 나간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Q4라고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을 보시면, 이런 거 넓이 W는 들어온 양에서 나간 양을 빼라.
P1 Q1 사라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물어보는 게 가점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다시 가로 돌아오면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0인 거죠. 요것도 가끔 물어보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받느냐, P 곱하기 델타 V, 기체가 하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게 됐다. 기체가 분자 운동으로 가지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위치 에너지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실제 이상기체를 써서 내부 에너지의 합으로 바꿔놨다. 근데 분자 수가 다를 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이제 내부 에너지를 구하더라. 분자 수를 감안해서.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시 분자 수 곱하기 절대 온도로 이걸 바꿨다. 근데 절대 온도도 시험 문제 줄 때는 PV 그래프를 주고 물어보니 우리는 P 곱하기 V 값으로 온도를 대신 가름했다. 자, 이런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연력학 1법칙, 열이 공급되면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외부로 일을 할 수 있다. 요 공식을 배운 거고요. 여기에서 네 가지 과정으로 요놈을 나눴다. 등온, 등적, 등압, 단열. 이 과정으로 나뉘었다. 각각의 기본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에 안 맞는 과정도 많이 있겠죠. 훨씬 더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이거는 등압도 아니고 등온도 아니고 등적도 아니잖아요. 단열도 아니겠네. 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뭐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알게 뭐야? 엄청나게 많은 과정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4개란 말이에요. 쉬운 거 4개. 잘 공부해 놓으시고요. 뭐 문제를 뭐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아주 쉬운 거. 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틀린 거 고르라. P 곱하기 V 여기를 T로 네가 잡아. 우리 학생들이 잡으라고. 그럼 B점은 2P 곱하기 2V니까 4T로 잡을 수 있겠지. 온도가 높아졌다 맞잖아. 외부의 한 일은 요 면적이거든. 면적을 계산해 보자. 여기는 P 곱하기 V고 여기는 그거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PV네. 자, 한 일은 2분의 3의 PV 값. 이렇게 면적을 계산하시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그죠? 온도가 높아진 거랑 내부 에너지 증가된 거랑 어때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같은 말이고요. 저렇게 온도 높아지고 면적 1도 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요. 그죠? 온도가 높아졌으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것도 1번이랑 같은 얘기네요. 기억하고. 1번, 2번. 1번, 3번, 5번이 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뭐 2점짜리에서 자료 3번을 보시면 A, B, C를 따라 순환은 아니고 A, B, C에서 멈췄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 봅시다. A, B는 등적, 열 에너지 들어와야 되겠죠. 흡수. B, C는 등온이에요. 등온인지 어떻게 알아요? B점이 2P0 V0고요. C점도 2P0 V0 똑같잖아요. 온도가. 그죠? 여기가 T면 여기도 T예요. 등온 과정이에요. BC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했다. 부피가 늘었냐? 늘었어. 부피 늘었죠? V에서 2V0로. 이것도 맞고요. 내부 에너지는 C점이 2P0 V0가 A점은 P0 V0 값보다 크다. 이것도 맞네요. 5번.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3점짜리에서 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온도가 T1인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열량 Q를 공급한 것과 나는 2를 해줬네요. W에 2를 해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해 기체는 압력이 일정 유지가 되며 부피가 증가해요. 등 압이라고 지금 나왔죠. 가는 온도가 T2가 되었고, 자, 그래서 가 상태만 일단 그려볼게요. 자, 현재 부피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가예요. PV에서. 자, 그 다음에 나는 눌러봐. 누르는 일을 해줬어. 부피가 감소하여 온도가 T2가 되었다. 나 같은 경우에 열 출입 없이 눌러서 일을 해줘서 온도가 올라갔죠.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 그럼 처음 상태는 T1으로 똑같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온도가 얘가 T2, 얘가 T1, 부피가 줄어들면서 온도가 T2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단열 압축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T2인 지점인가 봐요. 이게 나 상태야 지금.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찾아보죠. T2는 T1보다 크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인데.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체가 받은 1W는 여기가 단열 압축이거든. 여기가 요 면적이 W예요. W0. 그만큼 여기는 내부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T1에서 T2로 이렇게. 자, 나의 기체가 받은 1W0는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 가의 기체가 Q0의 열을 흡수하는 동안 외부의 한 일은 Q0의 열을 흡수해서 여기 외부에 한 일을 했죠. 이렇게 W. 그 다음에 온도도 높였죠.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요 델타 U가 요거랑 똑같아요. 온도가 T1에서 T2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을 요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W0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크기를. 그 외부의 한 일의 크기는 두 개의 차이량이죠. 여기서 요거를 빼준 양이 요 면적에 해당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17번 문제였네요. 18년도에. 자, 정답은 5번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4가지 과정과 또는 4가지 과정에 해당 안 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요. PV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61쪽까지 풀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사진 찍어서 제가 풀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